사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게 있는데 대해서 물어본다.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. 이제 우리 견적서까지 다 받았어요. 네. 이제 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조심해야 되거나 뭐 이런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견적서는 오프라인 대면으로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. 일단 최소 3군데 이상 받으시고 미팅을 진행을 하시면 반드시 현장 소장님이랑 같이 미팅을 하셔야 돼요. 소장님이랑요? 견적을 낸 사람하고 실제 공사를 한 사람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장님하고 견적을 내신 분하고 같이 만나셔야 돼요. 현장 소장이 참여를 안 하면 계약할 때 협의했던 것들이 현장 소장한테 전달이 안 돼서 현장에서 이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현장 소장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이 공사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같이 참여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나 보네요. 많더라고요. 본사 공무팀이랑 현장 소장이랑 따로 노는 경우도 많아서.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 현장 소장이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도 가보고 현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체크를 해서 견적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낸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. 그냥 도면만 내고 현장에 대한 조건을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하고 견적을 냈으면 공사를 하면서 금액이 다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뭐 저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질문 같은 게 있나요? 현장을 좀 가보셨나요? 이렇게 네, 현장을 가보셨나요?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.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. 거짓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일단은 면밀하게 이 현장 조건에 대해서 도면이 똑같이 생겼어도 A 필지하고 B 필지하고 완전히 똑같아도 견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. 조건이 달라서. 예를 들어서 이게 A 필지고 이게 B 필지인데 여기는 막 이렇게 돼 있어. 이게 다 안반이야.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하거든요. 어쨌든 간에 그 건축물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어도 다를 수 있다. 아니면 이런 데도 있어요. 여기 A입인데 맞배옥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집도 있어요.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꼼꼼하게 체크가 된 건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. 이런 건 뭐 대화해보면 다 나오니까. 허가 조건이나 주변 환경들이 고려되지 않고 작성된 견적서는 실제하고 좀 상이하게 나중에 가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역서에 빠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견적이 막 싼 것처럼 했는데 갑지에 내역서에 없는 내용은 별도다 해놓고 다 별도로 돼 있는 거야. 건축주분이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어야 돼요. 아무것도 모르고 막 알아서 해줘 하면은 좀 힘들고요. 충분히 빠지지 않고 잘 작성이 돼 있는 건지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저번에 말씀하셨던 허가 조건 이런 게 좀 저기에 들어가 있나요? 네, 허가 조건에 있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, 이게 디테일하게 체크가 안 되면 별도라든지 추후 협의 이런 문장들이 많으면 공사비 상승 여지가 그만큼 많은 거기 때문에 처음에 세워놨던 그 예산 대비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. 이거는 사실 계약을 하기 전에 질문을 받는 거를 제 입장에서는,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게 있는데 VE에 대해서 물어본다. V요? 밸류 엔지니어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변질됐어요. 원래 뜻이 뭐냐면 공사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. 예를 들어서 10억이야. 그럼 이 10억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낼 수 있는 게 뭔가를 따지는 게 원래 V인데,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같은 성능을 내면 더 싼 자재 있는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체크한다는 얘기예요.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. 200평 이상이면 품질 관리자를 선임해서 품질에 대한 실험실을 현장에 설치하고 철근 품질, 레미콘 품질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거든요. 그 기준이 200평이에요. 근데 허가를 201평으로 받은 거예요. 그러면 이 한 평 때문에 품질 관리자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6개월 근무한다 치면 몇천만 원 나가야 되고요. 실험실 설치하고 서류 작성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그냥 차라리 한 평 포기하고 약간의 평수를 낮춰가지고 공사비를 확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허가 평수를 체크한다든지 자재를 체크한다든지 구조를 효율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. 근데 사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내 아이디어를 다 얘기해주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. 왜냐하면 저한테도 견적서를 너 밀어줄 테니까 여기 견적서 보고 네 견적을 맞춰와 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. 반대로 내 아이디어를 다 얘기해줬는데 자기는 친한 사람, 건설사 할 사람이 있는데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
그 사람한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다 얘기해 주는 거를 사실 선호하진 않아요.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. 제 입장이 좀 이해는 되시죠? 이해는 돼요. 다 얘기해 줬는데 딴 데 가서 계약하면은 그 대표님은 물어보면 답해 주세요. 답을 안 할 수는 없죠. 또 답을 안 하면 전문성이 없어 보이잖아요. 그렇다고 딱 이렇게 공사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? 딱 저한테 질문했는데 계약도 안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죠. 뭐 이런 식으로 한다. 그러면은 근데 뭐 건축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꿀팁이 건축주분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라도 더 들으시면 좋은 부분이죠. 그리고 공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, 민원 처리, 그리고 자금 관리 이런 전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선정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고요. 6번이 이제 공사비 지불 조건, 그다음에 은행 연대 보증. 그런데 이제 미팅을 하시다 보면 끌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이 사람은 좀 나랑 느낌이 좋고 잘 맞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잘할 것 같다. 이런 느낌적으로 오실 거예요. 견적서에 있는 금액도 있는데 사람을 보고 자기랑 잘 맞겠다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으시면은 반드시 현장 소장님하고 견적 내신 분하고 같이 무조건 만나셔서 미팅을 하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저는 이제 이메일로 안 드리는 이유는 10년 동안 하면서 한 건도 수주된 적이 없어요. 왜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할지 설명 없이 그냥 그 견적서만 갔을 때는 본인들이 할 시공사가 있는 거예요. 있는데 이분이 11억이고 제가 만약에 10억이면 야 여기는 10억이라고 하는데 너도 10억에 해주면 안 돼? 이런 식으로 깎으려고 제 견적서를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거죠. 저는 일주일 정도 견적 내느라고 시간만 허비한 적이 많아서 이메일로는 견적을 보내지도 않고 무조건 만나서 합니다. 저는. 오늘은 견적서를 받고 시공사와 미팅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이 시공사 선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